경기도 모 초등학교 여학생 화장실 학교 폭력 사건입니다. 3학년 여학생이 2학년 후배 여학생을 화장실로 데리고 가서 리코더, 주먹 등으로 머리와 얼굴, 눈, 팔 등을 때려 전치 구주 상해를 입힌 폭행 사건입니다. 처음에 이 사건을 듣고 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초등학교 3학년이 전치 구주에 잔혹한 상해를 끼칠 수 있는지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충격과 또 저 역시도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사건 경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폭력의 심각성을 알 수 있습니다. 방과 후 수업을 마친 3학년 여학생이 반지를 보여주며 언니가 선물 줄게라고 하고 2학년 여학생을 화장실로 데려갑니다. 다른 사람이 없는지 일일이 칸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화장실 칸에 들어가라고 하고는 변기 뚜껑을 내리고 앉힙니다. 그리고 두 손을 허리 뒤로 하라고 한 뒤 눈을 감으라고 시킵니다. 그리고 10차례 리코더와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을 때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47살밖에 안 된 어린 학생에게 이 상황이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습니까? 사진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얼굴이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 심각한 폭행이 자행됐습니다. 다행히 사건 직후 학교장 긴급조치로 가해 학생의 출석 정지가 이루어졌습니다. 문제는 학폭 심의가 사건 발생 2달이 넘어서야 개최됐다는 것이고 피해 학생과 부모는 심의에 직접 참석해 다음과 같이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언니가 너무 무서워요. 같은 학교에 다니지 않게 도와주세요. 만나게 하지 말아주세요. 그 어머니의 진술은 절대 용서할 수 없고 선처할 마음도 없다. 강제 전학을 시키지 않는다면 강경하게 아이를 위해서 싸울 것이다. 전학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학교 폭력에 대한 은폐, 축소 및 무대응이라고 볼 것이다. 피해자 부모는 전학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학교 폭력에 대한 은폐, 축소 및 무대응이라 본다면 강력한 조치를 요청했는데 우려는 현실이 됐습니다. 사건 발생 3달이 지나도록 사과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학교의 소극적 대응도 매우 아쉽습니다. 결과적으로 학교와 교육청에서 피해자의 호소를 외면한 것이죠. 폭행은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폭행이 있기 일주일 전에도 같은 방식으로 1차 폭행이 있었는데 일주일간에 2번 연속 유사한 폭력을 행사한 거거든요. 근데 화해와 반성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에도 충분히 지속성이 있을 수 있고 보복행위도 우려되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지속성을 낮게 판단한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 듭니다. 총점 16점부터 강제전학 처분인데 15점을 받아 딱 1점 차이로 가해 학생은 강제전학을 고요. 학부모들도 동의하고 가해 학생의 전학을 요구하며 이 사건은 일파만파 파장이. 이 학폭 사건의 가해자의 아버지는 대통령실 김승희 의전 비서관입니다. 김건희 여사와의 대학원 최고위 과정 인연으로 지난 대선 때 윤석열 캠프에 합류해서 의전 비서관까지 올라간 한간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비선 실세로 알려진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진은 가해 엄마 김승희 비서관의 부인 카톡 프로필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남편과 대통령이 함께 있는 사진을 올려놨으니 카톡을 주고받는 학부모들과 선생님까지 아이의 부모가 누군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카톡 프로필에 이 사진을 올린 시점을 보면 다분히 의도가 있어 보여요. 7월 19일에 프로필 메인 사진이 교체됐는데 이날은 학교장이 긴급조치로 가해 학생의 출석 정지를 내린 날입니다. 학교에 가서 진술서를 작성한 후 딸을 데리고 긴급하게 귀가 조치를 당했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스럽고 정황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카톡 프로필에 왜 이 사진을 올렸을까요? 그러니까 인근 학부모들 입소문이 퍼지고 혹여라도 이 사건이 이동관 정순이처럼 권력에 개입하지 않을까 의심의 눈초리가 더 적절치 못한 건 그 가해자 어머니의 진술이에요. 아이의 이런 행동을 일종의 사랑의 매라고 생각했다고 기술한 겁니다. 초3이, 초2에게 가한 폭력이 그것도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혔는데 사랑의 매라고 비유한 것은 정말 충격적인 것입니다. 이거는 가해자 측에서 피해자의 고통을 전혀 공감하지 못한